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렸을 때는 계속 깨워줬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깨워보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 좀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생활이 좀 많이 흐트러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주긴 하겠다. 근데 좀 빨리는 일어나라. 마냥 누워있거든요, 깨워도.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안 깨워줄 수도 없어요. 안 깨워주면 너무 생활이 흐트러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깨우면 빨리 일어나주면 좋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항상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따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님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예. 그러면 그냥 깨워주지 마세요. 결국 자꾸 깨워주고 하면은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나중에 언젠가는 혼자 살아야 되겠죠. 부모가 맨날 그렇게 해줄 수 없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조건이 없어지면은 힘들고 더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시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러면 그냥 깨우지 마세요. 네가 알아서 네 삶을 네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못 일어나서 학교 지각도 할 거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뭐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편안함을 알아가든 그런 경험을 하든 아니면은 계속해서 괴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부모의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힘든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데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될 때 의존형이 돼서 못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냐 판단해 보십시오.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안 깨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터득할 때까지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고등학교 예민한 시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얘가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학 가면 또 중요할 때요. 취직해야 되니까 또 취직하고 나면 또 중요해요. 결혼해야 되니까 끝없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행복의 보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또 대학에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삶에 더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삶이란 꼭 정상적으로 가서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딱 붙고 딱 취직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네.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이제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대학 나왔느냐 그런 것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각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불편한 것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가령 거기에 적응해 가든지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고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그러함을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전부 그래서 사회 가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그렇게 되면은 또 주위에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고 그런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좀 안 깨우고 며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항하고 반발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단계를 못 넘기고 다시 약해져서 또 되풀이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번 약속을 하세요. 그래 좋다 그러면 깨워주되 한 번 딱 깨워주고 너가 안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쪽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안 조금씩. 하려고 들더라고요. 이해 안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라고. 그 엄마라는 죄로 이렇게 굉장히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그 엄마의 약한 점을 아주 잘 알고. 예, 바로 거기에 얽매이면은 평생을 얽매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애 놓으면 애도 키워줘야 되고 평생을 이제 얽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예, 그게 서로를 위해서 다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게 항상 약해지는 것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행복이란 어떤 대학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학을 가고 못 가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내려오세요. 또 그래 되면 대학 못 나왔는데 그러면 또 시집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또 행복이란 시집을 가고 안 가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하는 신부나 수녀나 스님들은 다 괴로움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어떤 고정관념이 의해서 서로 불편하고 있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즉 자식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정관념은 어디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의 문제가, 삶에는 필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말이에요, 누구든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 지금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언젠가는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고집멸도, 괴로움, 성스러운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괴로움부터 벗어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인식부터 괴로움의 벗어남이 시작되는 거지, 괴로움의 인식 없이 괴로움의 벗어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스스로 괴로움이라는 인식도 잘 못해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더 괴로워서 괴로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괴로울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빨리 괴로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테니까 바르게만 한다면. 그래서 괴로움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을 겪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고, 기독교에서는 괴로움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는데 어떻게든 괴로움을 경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괴롭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집멸도, 괴로움의 인식부터 시작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한테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괴로울 필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바로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괴로움을 겪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다 그런 생각, 괴로움을 경험하면 안 된다,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행복한 사람 많고 좋은 대학 나와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은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잘 안 된다면은 최소한 좋아, 그러면은 깨워주기는 하되
그 다음부터 너가 깨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문제다. 최소한 그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드세요. 네. 맛있어요. 그렇죠. 고3이라고요? 네. 따님이 고3이라고요? 고1이에요. 고1. 네.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보다는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좋은 대학이 뭐 행복은 아니다 이런 건 다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좀 더 행복하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근접한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죠, 지금 부모로서. 그것도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다 당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상대적인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옛날 직장 생활 할 때, 그 직장이 크진 않아도 조그마한데, 사실 서울대 법대 나온 선배도 있었고, 서울대 상대 나온 선배도 있었어요. 사실 선배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열등감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같은 동기는 뭐 부장판사 되고 뭐 이런데 자기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상대적인 열등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당당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외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교 안 나와도 나는 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다. 누구야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힘으로 나는 변호사 고용해서 쓰고 성한용 같은 분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한때는. 응?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더 열등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카이스트의 학생이 왜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카이스트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자랑스럽고 부러운데 그런데 왜 그러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갔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산다는 것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경험적으로는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저 시골에서도 그냥 자기 농사 자기가 하고 자기 손으로 움직여서 먹고 그 배짱 편하고 떳떳하고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해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또 저보고 왜 그렇게만 이야기하느냐,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른 데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에 얽매여서 불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